당내에서는 경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 보시죠. 민주당 선관위가 경선 ARS 투표를 맡길 여론조사 업체를 뽑았습니다. 선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난 총선 때 소위 비명 행사의 근거가 됐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냈던 업체가 이름만 바꿨다는 거예요. 자, 그때는 이제 A사였고 B사, 이름은 바뀌었어요. 그런데 대표이사는 같고 이 B사에 지금 이제 ARS를 하는 업체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전 회사의 이름이 A다. 이랬다는 겁니다. 다음이요.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선 전에 이 지금 이제 A, B 똑같은 회사니까요. 그 회사에서 경선도 하기 전에 비명계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에 그 현역 의원을 빼고 조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그때도 비명계를 솎아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입찰에 떨어졌었거든요. 그런데 뒤늦게 합류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. 여기에 이제 뭐 친명계 인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있던 그 업체가 이번 대선 경선 ARS를 맡게 됐다는 겁니다. 김동연 후보 측에서 반발했습니다. 믿기지 않습니다.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하필 골라도 왜 이 업체입니까? 우리 당 선관위 대응은 실망스럽습니다.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뺌합니다. 해당 업체의 전력을 몰랐다고 합니다. 정말 전혀 몰랐습니까? 몰랐을 리 없습니다.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감춘다면 경선의 정당성마저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. 경선 과정의 공정성은 반드시 수호해야 할 가치입니다. 지도부의 조치를 지켜보겠습니다. 성치훈 부의장님. 예. 우리 성치훈 부의장님께서도 좀 석연치 않은 그런 좀 일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1등을 하고도 최종 후보에서 배제되는 그런 일을 겪으신 걸로 아는데 당시에 총선 때 정필모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폭로를 했습니다. 누군가가 전화로 지시해서 그 업체 끼워 넣었다. 그리고 저 업체 추가하지 않으면은 경선 이거 하는 거 실무적으로 부담된다. 라는 직원들의 보고에 내가 속았다. 그 허위 보고였다. 이렇게 당시 선관위원장이 폭로를 하고 사퇴를 했어요. 자, 그런데 이런 논란이 있었던 업체를 지금 대선에서 또 쓰겠다는 거다. 지금 이래서 논란이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일단 당 선관위가 좀 정무적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당 선관위의 발표는 일단 절차상 문제는 없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만 선관위에게 사실 주어진 권한은 절차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업체인지 없는 업체인지만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한 업체를 특정 업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총선 때 문제가 됐던 업체라면 그리고 논란이 됐던 업체라면 그것이 뭐 문제가 명확하게 있었다라는 뭐 명확한 팩트가 지금 밝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분명 논란이 크게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런 업체라면 굳이 이 업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는가? 여기에는 전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의 이런 경선 룰 결정 과정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비명계의 목소리가 너무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업체까지 껴넣게 되면 또다시 아까 그 김동연 캠프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또 여기에 대한 그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저는 최대한 이런 논란을 잠재우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그 경선 운영을 해야지 이런 것들의 잡음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원론상 많다, 뭐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전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이거를 반드시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차 교수님. 예. 그러니까 비명계에선 당연히 이제 이런 반응 나올 것 같아요.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. 논란이 됐던 업체를 아무런 진상조사 결과도 없이 저도 기억납니다. 저 때 이제 정필모 위원장이 사퇴하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가 진상조사 지시했어요. 근데 그 결과도 안 나왔단 말입니다. 그렇죠? 그 결과도 없이 또다시 당내 경선에 그 업체를 참여시킨다면
이건 지금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. 민주당 경선을 보면 원래 경선 룰도 일반 조사 100%에서 지금 당원 50%, 일반 50%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. 지금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. 그 논란 때문에 아까 속보 보셨습니다만 김두관 후보가 참여하지 않았고 지금 대선 불출마까지 선언했는데 이번에는 그 룰을 50대 50 그 룰을 수행하는 업체까지 비명계에게 불리한 결과를 냈던 업체를 선정했다.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상당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.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총선 때 문제가 됐을 때 진상 조사를 하라고 했지만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박범계 경선관리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당시 문제가 된 업체는 스스로 포기했고 그때 제재를 받았던 것이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때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비민계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?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? 뭐 이런 식의 반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번 민주당의 경선을 놔둬놓고 경선 룰 자체도 상당히 그동안 2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국민선거인단 방식을 일방적으로 폐기를 했다는 비판에 지금 직면해 있잖아요.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식의 무리수를 계속 두는 것일까? 사실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지금 완벽한 대세론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좀 더 정치적 여유를 갖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오히려 그거는 것이 아니라 더 박하게 상대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모양새 같은 경우는요. 사실 어떻게 보면 덕보다 실이 훨씬 더 큰 그런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늦었지만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된 업체를 가감하게 이번 조사에서 배제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